세금 지옥 옵니다. 세금 덜 내고 싶다? 방법이 없어요. 세금은 건강한 세금처를 만들어야 돼. 그 세금처란 건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증세 이야기, 세금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특히 부자 증세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기본소득제 논의하면서 마지막에 재정 건전성과 세금 문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부자 증세란 코미디에 대하여라고 시작했고요. 하나씩 보시죠. 우선 이제 이 시작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1차로 부추겼죠.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왔고, 특히 기본소득제 거기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당연히 걱정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하게는 나라 망한다, 뭐 거지근성이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이제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은 규제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뭐 증세 문제로 이제 금융 세금 물리겠다, 3년 뒤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말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얘기해야 되죠. 저기 보이는 기본소득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저 문제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한 번은 깊게 따져볼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번에 걸쳐 푼다 하면서 처음에 돈의 회전, 두 번째 이제 작은 돈의 회전 중요하다 얘기했고, 두 번째가 이제 낙수 효과 없다 얘기했고, 세 번째가 제가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현장에서 충분한 소득이 없으니까 이 할부, 미래를 저당 잡히고 미래 소득을 당겨서 써야 하는 젊은 층들 얘기를 많이 했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부이면서 증세 얘기합니다. 자, 좀 기사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이제 반대하셨죠. 적절치 않다. 박원순 시장도 반대하셨습니다. 돈 어디서 나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회주의 얘기 나왔고요. 배급제냐 얘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도 도입 가능하다 얘기 나왔죠. 근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무작정 반대하는 건 아니고 무작정 찬성도 아니지만 해간에 좀 들어봐야 됩니다. 서로 얘기를. 시대가 급변했거든요. 변화된 환경에 내 얘기가 맞는지를 따져보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좀 더 가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히 추진을 원하는 분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기본소득제는 원래 보수 발상,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왜 그런지는 직접 찾아 읽어보십시오. 하여간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노동 종말 대비. 오늘 뒤에 얘기를 풀어갈 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노동의 종말. 산업 구조가 변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이제 우리가 농업시대. 농업시대는 이제 육체 노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농업에서 제조업, 더 나아가 3차 산업, 더 4차 산업. IT, 요즘에 여러분이 아는 빌 게이츠. 그분 알잖아요. 빌 게이츠 누군지. 그분이 노동으로 돈 벌었나요? 아니죠. 많은 첨단 산업들. 더군다나 비대면 시대의 IT 업종들에 봤을 때 더 이상 육초만으로는 돈 벌기 힘들죠. 그래서 노동 가치의 상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거 얘기는 이제 김세연 통합당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현재 위원장님하고 원희룡 지사님께서 다 뭐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자분들도 당연히 이분은 이제 서울 건 없는데 한다면 좀 단계적으로 하자, 참 이런 얘기 하시는 거고요. 저도 사실 저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라 해야 될까요? 근데 세금, 증세 문제 얘기하죠. 기본소득세 얘기하면서 증세 문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야 없어요. 각 당 안에서 서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민할 이슈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뭔가는 서로 한 번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고, 그 대신 뭔가 과거에 하나에 묻혀서만 갈 건 아닌 것 같은 게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고 환경이 변했잖아요. 아까 제일 큰 변화 환경 중에 노동 가치의 종말, 가장 큰 이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오늘 또 따져보시죠. 자, 우선은 누구 이야기 맞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초적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서 좀 바꿔봤으면 합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 영화 대사죠? 영화 대사고요. 자, 그래서 원초적 문제부터 다시 짚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질문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이 누가 얘기가 맞냐가 아니고, 자, 그럼 궁극적 문제가 뭐냐? 거기서 다시 얘기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따질 때
실수한 거나 뭐 이렇게 뭐 좀 꼬투리, 발끝 잡고 따지는 거 말고 진짜 핵심 문제가 뭐냐. 그래야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자, 시작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분도 당연한 얘기고요. 명분이 있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도 명분이 명확합니다. 두 분 다 건강한 경제를 만들자 이거죠. 장기적으로. 보나마나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올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 보면 극심한 고통을 줄 겁니다. 설령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효과가 날 건 아니니까. 뭐 주식시장이 움직이거나 이런 건 움직일 수 있으나 사실 실물시장은 상당한 고통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던 우린 고통이 있는데 자, 장기적으로 건강한 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꼭 바이러스만 있는 거냐. 아니거든요. 우리 난제의 벽 앞에 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오늘 꼭 바이러스 문제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난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난제. 쉽게 해결 안 되는. 그게 뭔지. 난제가 뭐냐고요.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그 어려운 문제가 뭐냐. 사실은 여러 가지 부수적 문제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고령화라든가 뭐 요즘에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하니까 이제 인구,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인구 감소하고 실업 문제, 청년 실업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요즘에 뭐 명태 얼마 안 돼서도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데 정말 답답하죠. 네. 누구 말처럼 100세 시대가 오히려 큰 짐이다? 뭐,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묶어서 가다 보면 하나로 종합되죠. 예. 종점이 나옵니다. 예. 양극화. 결론은 이제 저런 문제가 이 양극화, 소득 양극화로 다 직결됩니다. 산업의 급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못 따가는 거북이들. 저는 거북이를 표현합니다. 예. 그거를 꼭 못 따가는 뭐 태반계라 느려서. 사실 그러지 않죠. 우리 전문가 사회라겠죠. 한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를 키웠잖아요. 근데 전문가분들이 명퇴하면 사회 나오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바보 되는 게 많거든요. 그게 더 슬픈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에 마지막 종점은 양극화입니다. 자, 이제 이 양극화 문제가 있는데, 이 양극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마디로 양극화란 건 중간층. 이렇게 있는데, 중간층이 다이아몬드여야 되는데, 중간층이, 없습니다. 압착돼서 없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면, 그분들이 사실 세금 내고, 건강 국가 경제를 만들고, 소비를 하는 분들인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국가 경제. 특히나 제가 중심을 두는 건, GDP만 성장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GDP가 무조건 성장한다 해서 중산층이 무작정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번에 다른 얘기 할 겁니다.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건강 경제를 말을 합니다. 건강한 소비층. 자,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세금. 갈수록 문제가 이제 이 양극화 시대에는 저소득층이 많아지죠. 거기다 세금 거두실 거예요. 방법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뭐 노동이라면 우리 노역형? 옛날에 보면 이제 몸으로 때우는 세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갈수록 그런 산업이 적어지면, 노동은 가치 상실이라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고령화 시대, 급속하죠. 고령층, 뭐 돈 많은 은퇴층은 모르겠으나 하여간에 상당수 노령층, 고령화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양비를 지출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되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시대에 저거 난제예요, 난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양극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다시 한번 따지게 됩니다. 세금을 어디에서 거둘 것인가. 저게 오늘 제가 한 두 가지 질문 크게 있는데요. 질문의 전환이라는 게 1번 질문. 세금을 어디에 거둘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저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우리가. 이거는 코로나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제 이슈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촉발됐지만 심하게. 세금을 주지 않는다. 정권은 바뀌어도. 이거 제가 작년 7월인가? 한 1년 다 됐네요. 그냥 오랜만에 이거 동영상 유튜브 다시 시작한다 하면서 떠들어본 동영상 제목이었습니다. 세금 줄지 않는다. 세금 지옥이 온다. 그 다음 편까지 했는데, 세금 지옥이야. 한번 궁금하시 보시고요. 하여간에 그걸 왜 그랬는지는 이런 이슈죠.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베이비 부모 31%는 빈곤층.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고, 가장 많은 자산 비율을 갖고 있는 층 중에 하나인 베이비 부모의 31%는 빈곤층. 저것 때문에. 저희가 따져봐요. 빈곤층은 돈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육체 노동으로도 힘들어요,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어디서 거둘 거는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요, 사실은 이 세금을 어디서 거둘까요? 이슈는 양극화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전부터 있는 문제입니다. 세금은 저거 빼고 생각해야 되죠. 원래 원초적 문제는. 세금은 세금이 돈이 머무는 곳, 돈이 저장된 곳, 또는
돈이 움직이는 것, 돈이 도는 것, 돈이 거래되는 곳. 이 두 곳이 핵심이죠. 모든 세금에, 뭐 모든 세금 다 포함된 말은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세금은 저 양쪽이죠. 저게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게 원칙인데, 저게 기본인데, 저기에 저희가 갑자기 팍 하고 뭐가 끼어들었다. 양파 심화. 너무너무 심화. 그래서 세금 거둘 곳, 많은 숫자를 줄여버렸죠. 돈은 그대로 시중에 있겠죠. 더 많은 돈이 풀렸죠. 세금 더 많이 거쳐야 되는데, 돈은 많이 풀렸는데, 세금은 잘 안 거쳐요. 숫자가 줄었거든요. 하여간에,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말이죠. 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 원칙이죠. 근데 저 이제 이거 돈이 머무는 곳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많이 뭉쳤잖아요. 원래 이게 중산층이 많으면 숫자가 많잖아요. 낼 사람이 많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만큼 분배가 됐다면 어떤 산업 구조에 의해서 산업도 잘 돼야 되지만 하여간 그게 변화가 돼서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분배가 잘 안 됩니다. 돈은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세금은 풀린 돈에 대비해서 덜 거치고 중산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건 제 한마디로 회전이죠. 제가 작은 돈이 회전이 잘 되고 그 이유를 설명했죠. 그래서 회전이 중요한데 회전도 안 됩니다. 돈의 회전은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소비자 줄어든 거죠. 왜? 소비가 줄어들었죠. 건강한 소비자들이 회전이 덜 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세금의 원천을 다양하게 확대시키는 것만이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그게 양극화는 아주 거대한 복합적인 뭐 거의 핵폭탄급의 문제죠. 그걸 우리가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보면 그래서 중산층의 확대만이 답인데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근데 다시 한번 이런 산업구조의 대변력, 노동가치 상실 때문에 분배가 잘 안 됩니다. 이건 분배 문제고 실질 소비자의 감소, 이건 돈의 회전 문제다. 근데 이거 둘 다 안 돼요. 안 되고 있다고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제가? 더 보이시죠? 405 만난 정총리, 정석윤 총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만났는데 다음 세대도 부모보다 부자 될 수 있나 걱정.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부자 될 수 있냐고요. 되게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입니다. 부자 될 수 있는 걱정.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그 상황에서 뭘 해결해야 되느냐. 결론은 이제 중상층 확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정 건전성만 걱정하다가 수가 늘릴 방법이 아니거든요. 돈을 안 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돈을 무조건 풀면 당연히 뭐 빚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빚이 생길 바에는 뭐 미리 하는 얘기지만 이왕이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줄 우리 속칭 투자라 그러죠. 건전한 투자, 뭔가 가능성 있는 곳 그곳에 투자하자는 소리죠. 거북이된 지원. 그래서 제가 거북이란 표현을 아까 썼는데 거북이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느리게 가는, 좀 여러 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서 좀 늦게 갑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 변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변화에 전문인들도 소통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북이 분들, 변화에 대한 이분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증세는 필요하다. 당연히 그런 증세 필요하죠. 지원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돈. 아까 첫 기사들 처음 봤을 때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증세에 대한 건 이제 뭐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근데 증세는 뭐에 따라서 기본 규칙이죠. 우리가 괜히 뭐 쓸데없는 꼬투리 잡아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죠. 기본소득제, 재난지원금, 코로나 이런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하는 건 그건 꼬투리입니다. 원래 그 이전에 우리는 증세 논의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왜? 이 양극화 이슈는 코로나 이슈에 의해서 튀어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증세 현실화하겠다. 증세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원래는 이재명 도지사 기본소득제라면 증세 얘기를 합니다. 증세 반드시 필요하다. KBI 연구원에서도 재정건설 위협 증세 논의 시작해야. 여러분 생각은 조금 불리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재정이 건전성이 위협받으니까 증세하는 거 맞긴 맞는데 저거 이전에도 코로나나 긴급재난지원금 이전에도 우리는 증세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양극화.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복합적으로 뭉쳐진 아주 핵폭탄
부탄급의 문제, 꼭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 양극화. 증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 확대냐, 증세 공론을 해야, 증세 뭐 계속 얘기 나옵니다. 증세는 정령 세금 폭탄일까? 뭐 저렇게 질문 달았으면 뻔한 거죠. 아니라는 소리겠죠. 읽어보세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세수 느는 만큼 거래세 인하 증세 아니다. 예, 거래세 인하하지 말라는 소리죠. 예, 증세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어떤 주장에는 증세 동반한 재정 지출, 경제 활성 효과가 있다.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각자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할 얘기입니다. 부자 증세로는 부족하다. 역대급 증세가 온다. 부자 증세로 부족하다. 근데요, 원칙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제목을 부자 증세 코미디라 얘기했죠. 예. 돈은요, 원칙이 뭐라고요? 세금은 돈이 머무는 곳 또는 돈이 도는 곳. 부자 증세는 돈이 머무는 곳이라는 개념이겠죠. 거기에 세금 물리는데 단어 자체가 저는 웃기다고 코미디라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수효과 없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요즘에. 저거를 그래서 저는 저 단어 자체를 코미디로 봐요. 세금을 보면 돈이 머무는 곳에 세금을 물리고 돈이 도는 곳에 물려야죠. 어디다 물려요? 그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그게 문제는 이제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절을 하죠. 완급 조절을. 그래서 좀 더 쓰게 하고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한 건데 너무 심하게 치우쳐지게 부자 증세는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부자 증세는 정상적입니다. 단지 경제 활성화에서 너무나 양극화 시기가 심해져서 양극화가 그 조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느렸다 냈다 세금을 완급을 조절한 거지. 그게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미디라고 했어요, 제가. 역대급, 근데 중요한 건, 자, 부족하다. 역대급 증세가 온다잖아. 예. 제가 아까 작년에 얘기했다겠죠. 예. 세금 지옥이 온다. 뭐, 한 2번 한 것 같아요. 예. 세금 지옥 옵니다. 왜냐면 지금 이대로 가면 저희 아랫세대 답이 안 나와요. 뭔가 많이 만들었는데 양파 시대에 세금 거둘 곳을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세금 덜 내고 싶다? 방법이 없어요. 다들 갈수록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예, 증세는 불가피하고요. 이거 그다음에 세금을 적게 넣고 싶습니까?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조금씩 이 소액 투자를 해서 뭐였죠? 예, 세금의 원천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정 건전성 걱정되십니까? 예, 당연히 부자 걱정되십니까? 당연히 걱정되죠. 세금 더 내라는데 누가 좋아해? 예,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만 결론은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려면 세금 나올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 이전에 우리가 지금 항상 재정 건전이 뭔가 국가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기업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세금 거둬 막아도 주잖아요. 근데 기업 이전에 가족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요즘에 결제해서 용 안 난다며요. 요즘에 진짜로 뭐 투자비, 교육비 많이 들죠. 예. 어떻게 됩니까? 무작정 전국민 기본소득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방안을 차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회에 미천 손에 쥐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결론하면요. 저는 이렇습니다. 자, 1번 기본소득제 논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중산층을 장기적 구성을 많이 만들기 위한 어떤 교육이 기회부터 여러 가지 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한 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증세, 부자 증세. 이런 식으로 돈이 한쪽 양쪽에서 더 심하게 가면 방법 없습니다. 갈수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는 투자를 해서 건강한 세금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 세금처란 건 각기 개인이 돼야 됩니다. 기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너무 사실은 무거운 주제였고 저부터가 말을 횡설수설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사실은 답답한 얘기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